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이죠. 3월 16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 민심이 일주일 새 급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딱 일주일째죠. 23일. 그런데 서울 민심은 또다시 급변했다. 그러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민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구나. 특히 서울의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실증적인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늘 금요일에 발표를 하죠. 금요일에 발표하는 거는 화수목 이렇게 사흘간 조사해서 금요일에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사한 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이거는 19, 20, 21일 이렇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평가 지지율 34%.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58%.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거죠. 정당 지지도도 보면 국민의힘이 이건 이제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34%.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33%.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상승. 조국혁신당은 1%포인트 올라서 8%. 개혁신당은 3, 무당층 18. 무당층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현 정부 지원론 36%, 견제론 51%. 어마어마한 차이죠. 12%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특히 무당층을 조사해 봤더니 무당층 43% 중에서 43%가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보였고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건 19%. 그러니까 결국 무당층이 대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람들은 무당층인데 왜 민주당이 손을 들어줬느냐. 결국 이 무당층의 큰 움직임이 수도권 민심 급변 제1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3월 16일 제가 보도해드린 말씀드린 것 중에 일주일 새,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급변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또 급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급변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보도해드릴 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중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파업 장기화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 파업 장기화는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의대 정원을 각 지역에 배정한 부분이 각 지역별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번 주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사퇴. 이 두 가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황상무 수석의 발언 이거는 아예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14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조사는 12, 13, 14 이렇게 조사한 거기 때문에 14일 황상무 수석의 발언은 반영이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그 전주에 비해서 서울에서 15%포인트가 하락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보면 황상무 수석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그 사퇴가 20일에 있었죠. 20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침 새벽 6시 49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 20, 21일 이렇게 조사한 거거든요. 20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20, 21일 조사에 상당히 반영이 된 거죠. 황상무 사퇴는. 그렇게 된 거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은 21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부만 반영이 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만 반영이 된 이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자 한번 보죠. 국민의힘은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거. 서울 민심을 보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6, 그래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2주 전에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4였습니다. 이게 1주 전에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2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15%포인트가 일주일 새 서울에서 빠졌다. 그래서 급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일주일이 지나니까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6. 그러면 국민의힘이 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바로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종섭 귀국은 21일에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크게 안 됐을 거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서울이, 서울 주민들이 확실히 뉴스에 민감하구나. 그리고 즉각 반응하는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민주당은 6%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거는 아마 조수진 효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북을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바로 그날부터 후보된 그날부터 줄곧 성범죄 가해자 중심 변론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유권자들이 일종의 공천 파동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9%포인트 상승.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서울 민심의 여야 간의 요동친 게 15%포인트라는 겁니다. 대단히 큰 수치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집권당은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와 황상무 수석 문제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지지율을 100%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100%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 3월 초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 적어도 7, 80% 정도는 회복될 것이다. 그 조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화수목 조사를 해서요. 아마 29일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29일. 29일이면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다음날 한국갤럽이 이제 이 정례적인 여론조사를 발표할 텐데 아마 그때는 이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문제,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 문제는 그때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왜냐면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 내가 조사받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수처가 아직 조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종섭과 공수처의 공수교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공수처가 수세적이 되고 이종섭 대사가 공세적이 된다.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있어가면서 자, 나 조사해라. 저는 이종섭 대사가 왜 공수처 찾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공수처 참 난감하죠. 아니면 그러면 언제쯤 조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출국 금지는 이제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호주에 가 있다가 내가 조사 통보하면 그날 들어와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주 호주 대사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면 공직자가 일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근무지가 호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를 왜 안 찾아갔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대신 이제 출국금지는 풀어주고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이걸 도주 이거야말로 야당의 집중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종섭 대사는 현재 피의자가 아니고요. 피고발인입니다. 피고발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자일 뿐이지 지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아마 피의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피고발인이죠.
고발당해서 그게 나중에 무혐의로 처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발은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공수처가 지금 수세적이 된 이런 상황, 뭐 이 상황도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보다 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니까 지금보다 더 회복될 것이고, 이제 29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 후보자 등록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의 여론조사가 제 경험상 총선 결과와 가장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건 뭐 제 경험이죠.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 3월 29일 날 발표하는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한번 그걸 주의 깊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죠.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약간 좀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음 주 한국갤럽 조사가 중요하고, 지금 순간에는 그 이종섭 문제, 황상무 문제는 거의 다 회복되고, 이종섭 문제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다만 이게 수도권인데,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방은 지금 이종섭 문제나 황상무 문제가 확산돼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급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 급제동 걸린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톱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물이 타지면서, 왜냐하면 확산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서울은 즉각 반영되고, 지방은 좀 그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도 제 경험상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리니까 서울은 회복이 되고, 지방은 급제동 걸려서 지금 이렇게 다시 물 타지는, 희석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방은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회복 속도가. 서울은 빠르지만. 서울은 뭐 지금 아마 다음 주 초쯤 되면 뭐 거의 다 회복됐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지방은 아마 다음 주말 그 너머까지도 그 회복의 결과가 조금 이제 반영되는 거는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굳이 수치로 말하자면 지금 그 민심 급변, 지난주에 급변했던 그 민심이 한 절반쯤은 돌아오지 않았나 싶고, 국민의힘에. 그리고 이것이 다음 주쯤에 거의 완벽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지방은 그거보다 한 며칠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여튼 다음 주 갤럽 조사가 중요하고요. 아마 그것이 총선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여론조사, 뭐 이거는 민주당 압도적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꾸 200석 얘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들 그 속으로 그거 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200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면이 어찌 보면 민주당의 최대치 국면이고, 이게 이제 점점점 이종섭 공격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최대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혼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석 얘기, 뭐 저는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런 부분 보도가 이제 쏟아지고, 그것도 서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뚜렷한 회복 국면,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